한 해에도 새로운 전철이 몇 개씩 개통하는 수도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GTX인데요. 아직 개통도 안 한 노선이지만 언제나 뉴스에 한복판에 있었고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서 GTX DEF 노선 계획까지 나왔으니까요. 드디어 3월 30일 사상 최초의 GTX 노선 GTX-A의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합니다. GTX는 최고 시속 180km에 정차 시간을 계산에 포함한 속도인 표정 속도도 시속 100km를 넘어서 기존 철도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거리 감각을 뒤엎는 엄청난 교통혁명이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GTX-A의 첫 구간, 수서에서 동탄 구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요. GTX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통할 GTX-A의 남은 구간은 어떻게 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GTX의 구상이 처음 나온 건 2000년대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경기도에서 처음 들고 나온 계획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G 그리고 빠른 열차, 급행 열차라는 뜻의 트레인 익스프레스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GTX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게 시간이 흘러서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GTX의 G를 경기 대신 그레이스로 바꾸게 됩니다. GTX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노선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신도시와 주요 환승역 그리고 서울 중심부를 빠르게 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 정차역과 곡선을 최소화합니다. 지하 4-50m의 깊은 땅속에 터널을 만들어서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고 민원이 적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지하철 대비 노선 건설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사실 초창기에 GTX 사업을 홍보하는 컨셉은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노선 선정이나 공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은 1974년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이 개통한 이후 1980년부터 85년까지 2, 3, 4호선이 연달아 개통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네트워크 확장이었죠. 반면 수도권 전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74년에 인천행, 수원행 전철이 생긴 이후 1986년에 국철이 북쪽으로 의정부까지 연장되고 1988년에는 지금은 4호선의 일부인 안산선이 개통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전철은 이렇게 4개 노선이 다였어요. 그 외의 지역들도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전철은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80년대 말 1기 신도시 5곳, 일산, 분당, 삼본, 평촌, 중동 신도시가 지정됩니다. 신도시를 위한 교통대책으로 전철 노선이 계획에 들어가는데 현재 3호선의 일부인 일산선, 수인분당선의 일부인 분당선, 4호선의 일부인 과천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에는 일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고양시가지가 있고 성남시에도 분당 신도시 말고도 기존 성남시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전철이 없기는 매한가지였죠.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전철을 짓는데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승객을 끌어모으는 건 당시 기준으로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산선은 고양군 시절부터 중심지였던 구 원당읍 지역을 지나 3호선으로 직결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분당선은 모란역을 비롯한 구 성남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정해집니다. 노선 하나로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됐지만 대신 서울과 신도시를 최단거리 직선으로 잇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졌죠. 또 급행이란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다 보니 완행으로만 운행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참고로 삼본과 평촌은 기존의 안산선과 4호선 사이에 과천선을 개통시키면서 서울 접근성을 확보했고 중동 신도시는 우선 기존에 있는 경인선을 함께 이용했죠. 본격적인 GTX 시대의 방아쇠를 당긴 건 200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신도시들이었습니다. 주로 2기 신도시들이죠. 2기 신도시는 기존의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전철은 없거나 불편한 시내버스를 타고 근처 다른 도시까지 가서 전철을 타야만 했죠. 전철을 기준으로 보면 1기 신도시 때보다 오히려 후퇴한 겁니다. 반면에 수도권에 각종 고속화도로가 생겨나고 기존의 국도들도 배거 개량과 확장을 거듭하면서 완행만 운행해도 경쟁력이 있던 기존 전철 노선들이 신설된 도로에 밀려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이 틈새를 커버한 게 바로 광역버스였죠. 1기 신도시의 경우는 그래도 전철과 광역버스 중에 고른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2기 신도시 중에 전철이 없는 곳들은 자차 아니면 광역버스라는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모든 교통편이 도로로 집중되면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전철을 타면 서울 들어가기 전부터 빙빙 돌거나 환승이 필요하고, 고속화도로를 타면 서울 들어가기 전에부터 막히다 보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퇴근이 오래 걸리는 나라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죠. 그래서 수도권의 신도시들을 서울 중심지까지 빨리 이어주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GTX 계획이었습니다. GTX A 노선은 GTX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구성, 동탄까지 총 11개 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창기 계획에서는 킨텍스에서 시작하는 노선이었지만 운정 신도시 지역에 차량 기지를 지으면서 GTX A도 운정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창릉역은 고양시에 창릉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신도시 중간에 역을 만들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수서, 성남, 구성, 동탄까지 총 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인시에 위치한 구성역은 수인분당선 환승역인데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6월에 별도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GTX 수서 동탄 구간은 개통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착공한 건 실질적으로 2011년이거든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GTX 수서역과 거기까지 이어지는 연결선을 제외하면 수서 평택 고속선과 선로를 공유합니다. 2016년에 개통한 수서발 고속철도 SRT와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거죠. 고속선을 착공할 때 고속선만 단도로 지으면 경제성을 따지는 BC값이 1을 넘지 못했지만 GTX A와 고속철도가 선로를 같이 사용하면 BC값이 1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금의 SRT 선로가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속선을 지을 때 GTX 정차역의 위치를 미리 선정하고 중간에 측선에 정차할 수 있도록 터널을 설계했는데요.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를 지나는 경로로 정해지죠. 그런데 커브를 최소화하는 고속선 컨셉과 환승이 용이한 인구밀집 지역에 역을 지어야 하는 GTX의 컨셉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보니 중간에 설치된 성남역과 구성역 모두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성남역은 분당 신도시의 주요역인 야탐역, 서현역, 그리고 판교 신도시의 중심인 판교역을 모두 비껴가서 그 사이에 아파트 단지 상가조차 없는 곳에 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분당과 판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모두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GTX A가 완전 개통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경강선 탑승객들만 곧바로 환승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구성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역과 달리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바로 환승이 되지만 문제는 기존에 있는 수인분당선 구성역부터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죠. 마북동이나 구성동 등 배후 인구는 많지만 아파트 단지와 동떨어져 있는 역의 위치 때문에 구성역의 이용객은 지금도 주변 역들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GTX A가 생기고 주변에 플랫폼 시티가 개발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죽전과 수지 지역의 이용객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죽전역이나 용인경전철 환승수요까지 잡을 수 있는 기흥역 같은 조건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GTX 개통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건 역시 동탄역이지 않을까 싶네요. 동탄은 서울과 거리가 워낙 멀기도 하고 분당이나 용인 기흥구 지역과 달리 애초에 기존 전철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SRT에서 동탄에서 수서 구간만 운행하는 통근 열차 한 대로 버텨왔고 광역버스를 타면서 지금까지 간절하게 KTX 개통을 기다려왔죠. 동탄역은 동탄 2신도시에 속해 있지만 동탄 전체를 놓고 봤을 땐 동탄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수요가 보여주듯 동탄역의 입지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동탄 신도시 자체가 워낙 넓어서 기존에 자동차나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집 앞부터 경부고속도로까지 바로 가던 사람들이 동탄역까지 와서 GTX A로 갈아탈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TX-A는 기존 지하철과 아예 별도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0km 이내는 기본 요금 3,200원, 추가 5km당 250원이 추가되어서 수서 동탄 구간은 4,4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지하철과 달리 청소년은 10%, 경로는 30%, 중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이한 건 주말에 이용할 경우 10% 할인이 또 있다는 점이죠. 별도의 요금제를 쓰고 운임구역도 분리돼 있어서 기존 지하철에서 쓰는 일회권은 GTX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환승을 할 경우 교통카드로 지하철 하차 처리로 해서 나간 다음 GTX 게이트에서 새롭게 승차 태그를 해서 열차를 타는 방식이라고 해요. 지하철에서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로 갈아탈 때처럼 환승 횟수가 1회 차감되고 환승 할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서울 초입인 수서역에서 3호선이나 수인분당선으로 환승이 필요한 만큼 GTX의 개통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초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서에서 동탄 소요시간이 20분인데 출퇴근 시간 평균 배차 간격이 17분이다 보니 열차를 한 대 놓치면 GTX 이용 시간이 거의 2배가 되는 불편도 있죠. 차량 기지가 있는 북쪽 구간과 이어지면 개선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은 당분간 존재할 것 같습니다. GTX-A의 나머지 구간 중 GTX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운정에서 일산 지역에서 서울역까지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노선에서 가장 핵심 구간인 삼성역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2028년 개통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하는 건 최소한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